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ETF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종류도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반도체처럼 큰 섹터들이 돋보였다면 최근에는 이 숨어있는 주도 섹터들이 ETF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ETF 테마는 무엇인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오늘의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연례 주주총회에서 AI 다음은 로봇이다. 젠스당 CEO의 이 한마디로 엔비디아 주가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시총도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처럼 AI 발전과 맞물려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미국 전체 직업의 75%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년 뒤 미국 내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3조 달러에 이를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 수도 무려 6,300만 대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로봇에 대한 뜨거워진 관심은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ETF는 2017년에 처음 출시가 됐고요. 올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ETF들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ETF 두 종목, 또 글로벌 휴머노이드 액티브 상품도 출시가 됐고요. 지난달 5월에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ETF들이 또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으로 운용사들이 관심을 키우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가 매년 23%씩 성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중국의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은 40%에 달했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로봇 관련주들 흐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향후 로봇 ETF 투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주도 섹터로 주목받았던 로봇, 그 로봇 ETF 투자 전략, 그리고 전망까지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진 삼성자산운용 ETF 팀장, 그리고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ETF 시장이 이제 200조 원을 넘어서 점점 계속해서 이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인덱스, 단순히 이제 인덱스 추정형이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 여러 테마가 이렇게 부각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02년에 처음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코덱스 200 ETF가 상장을 했고요. 네. 그로부터 약 21년 후인 2023년 6월에 100조 원이 이제 국내 상장된 ETF들의 순자산 총액 합계가 10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불과 2년 만인 올해 6월에 2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ETF 시장이 급성장하는 배경으로는 앞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다양한 테마라든지 섹터 ETF들이 이런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던 그런 AI 관련된 ETF들을 살펴보면 이제 AI 초기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필요했던 AI 반도체 ETF들이 좀 상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AI 소프트웨어까지도 상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AI가 발전을 하려면 이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AI 전력 인프라 ETF들까지 이렇게 AI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도 다양한 ETF들이 상장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AI의 이제 마지막 발전 단계라고 보고 있는 피지컬 AI의 그런 로봇 형태인 휴머노이드 로봇 ETF들도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200조를 넘게 된 이유가 또 이런 국내 증시로도 또 이런 좋은 흐름이 오면서 과거에 상장했던 ETF들 중에서 뭐 배당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뭐 이런 테마 섹터 ETF들도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최근에 또 ETF 시장이 200조를 넘는데 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 새 정부의 어떤 정책줄을 잘 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방산도 그렇고 로봇 섹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 섹터로도 부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연구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섹터 어떻습니까? 그 하반기 때도 좀 주도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AI 투자를 실시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관련된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반기 때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6월 달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 새 정부가 이 출범을 한 만큼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기대감들이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갈 길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들이고 또 우리나라에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장 기업들을 봤을 때 로봇 전문 기업들을 봤을 때 아직 규모나 이런 실적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이제 육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조금씩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K 이니셔티브라든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추진할 여러 가지 전략 산업 육성에 있어서 로봇 산업도 당연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산업부라든지 아니면 과기부와 같은 관련 부처에서도 로봇 육성 관련된 정책들을 또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산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연합이 지금 출범을 해 있는 상태이고 뭐 로봇 부품부터 해서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뭐 연구기관들이 다 합심을 해서 이 휴머노이드 생태계들을 육성을 해 가겠다 이런 정책 방향성들도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지금은 미약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기대를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초가 됐을 때 로봇주가 이제 뭐 크게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로봇주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잘 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적이라든가 매출 이런 거는 딱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업도 그렇고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 로봇주들의 흐름들을 좀 복기를 해서 보자라고 하면은 네. 올해 연초부터 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긴 했었습니다. 한때는 뭐 상반기 때 한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를 봤을 때 한 80%까지 연초 대비해서 급등하는 이제 그런 구간들도 있었었고 네. 왜 그랬냐라고 돌이켜 보면은 이제 작년 말 12월 30일에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를 또 감행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연초에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뭐 구글, 메타 이런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 AI 주목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다만 이게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적인 기대감들과 그리고 현실의 그 사이의 괴리가 아직은 좀 큰 상황들이고 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의 뭐 실적,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익 체력들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발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런 현실과 이 기대 사이의 그 괴리감들 때문에 이 주가 흐름 자체가 뭐 조정을 받기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이제 혼조세에 좀 더 놓여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는 큰데 또 현실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제 괴리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로봇이니까 로봇 ETF 투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어떤 ETF들이 여기에 속해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핵심 1분 컷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요, 국내 로봇 ETF들 속 구성 종목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로봇 산업, 누가 어디에 어떻게 뛰어들고 있는지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로봇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완제품과 하드웨어, 부품과 시스템 요소, 그리고 특수 로봇 분야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로봇의 두뇌이자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XDM 플랫폼으로 로봇 제어와 또 실내 자율주행 기술까지 선보이고 있고요. KT는 5G와 연계한 로봇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등도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한 로봇 관제 그리고 운영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요. 여기에 카카오,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AI 인터페이스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로봇 UX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로봇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대표 주자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부분에서 국내 1위, 또 뉴로메카도 산업용 물류 로봇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도 빠지지 않는데요. LG전자는 클로이라는 브랜드로 서빙과 또 청소 로봇을,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로봇과 로봇용 AI 기술을 실험 중이고요. 이번에는 로봇의 팔과 다리, 그리고 또 장기 역할까지 해주는 모듈과 부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칩과 이미지 센서, 제어 반도체를 로봇에 접목하면서 로봇 생태계의 핵심 부품 공급자로 부상 중이고요. 로보티스는 자사의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 셀로 글로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뉴로메카도 로봇 전용 제어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 의료 서비스나 보안 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루닛은 AI 기반의 의료 영상 분석 기술로 로봇 수술 플랫폼과 연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솔트룩스와 코넌 테크놀로지는 보안 로봇이나 감시 로봇에 필요한 AI 기반 감지, 또 대화 시스템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국내 로봇 산업은 이미 각자 전문 영역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봇 생태계 속 기업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로봇 ETF 대표 구성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구성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그 산업, 로봇 산업이 좀 흐름이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단순히 이렇게 로봇 팔이 뭔가 이제 벨트 라인에서 공정을 하는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막 서빙을 하더라고요. 식당 가면 서빙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게 대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리 안정진 팀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최근에 상장한 ETF들만 보더라도 앞서 예.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ETF 이름에 휴머노이드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대거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AI 그리고 로봇의 진화 단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종착점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 보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형태를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닮은 그렇게 설계가 된 그런 로봇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이제 쓰이던 산업용 로봇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인간과 이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이 이제 생활하는 다양한 이제 생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용성을 바탕으로 그 확장성, 성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SF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봤었다라면,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부품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이런 기술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AI 기술도 굉장히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일상생활 속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특성 변화가 이런 투자 니즈로도 연결이 되면서 ETF 쪽에서도 휴머노이드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의 로봇 ETF들, 또 과거 로봇 ETF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팀장님? 네, 그 과거에 상장했던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좀 살펴보셨던 분들은 아마 로봇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데 ETF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상장된 기업들 자체가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뭐 매출 비중에서도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을 하고, 기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방법론에 따라서 그 일정 이제 기간마다 그런 리밸런싱을 실시를 하면서 종목 편출입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로봇 관련된 밸류 체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ETF에 편입된 종목들도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상장된 로봇 ETF다라고 해서 좀 외면하시기보다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좀 매력 있는 포트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ETF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네. 관련된 이제 로봇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 이제 CES 2025에서 이런 AI 발전 단계의 이제 마지막이 이제 피지컬 AI라는 것을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피지컬 AI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ETF에도 반영이 되면서 뭐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좀 지역별로 이렇게 또 ETF가 상장이 된 계기가 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ETF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간 주도의 이런 막대한 자금력이 좀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기술력이랑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로 어느 정도 좀 포트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품 업체들로 ETF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부품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핵심 부품 기술력이랑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로봇 하면은 이제 휴머노이드가 바로 떠오릅니다. 휴머노이드를 잘 모르는 분도 휴먼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과 좀 닮은 로봇일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참 궁금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이런 영화 많이 봤잖아요. 영화만큼 수준이 됐는지 일단 우리 연구원님은 좀 이런 휴머노이드 영화 중에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뭐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가장 좀 인상 깊게 봤었던 건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아이로봇, 뉴로로봇 영화들을 좀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도 연구원님과 똑같은데요. 네. 트랜스포머 영화를 이제 극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그 변신하는 장면에서 네. 그게 굉장히 좀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단계 가려면 좀 많이 멀은 것 같고, 저는 이제 AI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제목 자체가 또 AI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진짜 엄마를 찾아가는 그런 아이인데 로봇의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데 보면서 좀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좀 왔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어제까지 로봇 학회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연구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가 네.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보통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뭐 시대별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사계절로 나눴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보통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로봇은 아직은 봄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아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네.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막 이제 뭐 AI 발전이나 또는 뭐 하드웨어적인 발전들, 뭐 배터리 기술들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융합학문, 융합공학 분야인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들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그런 환경에 와 있다,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영화는 뭐 많이 멀었네요. 아직은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예. 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 시장의 잠재 성장력은 뭐 엄청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독 휴머노이드 시장이 각광을 받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거는 결국 과거의 로봇 시장은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서비스 로봇에 대한 이 시장들이었었고, 특히 이제 네. 저희가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거는 공장,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조 공장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산업용 로봇들을 많이 이제 주목을 하시는데, 이 산업용 로봇의 시장 규모가 연간 한 50만 대, 6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뭐 수십조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물론 크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은 시장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뭐 시장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은 이유는 그 용도나 활용성 측면에서 아직 제한적이다. 뭐 산업용 로봇도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할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뭐 무거운 거를 들고 빨리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이제 정형화된 공간에서 단순 반복 작업하는 데만 쓰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이제 부분들인데,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뭐 팔도 달려 있고 다리도 달려 있고 결국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쓰일 수 있다 보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조 현장에서도 쓰일 수가 있고 서비스 현장에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상생활, 저희 가정 공간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 앞에서 뭐 이제 주요 외국계 이제 증권사들의 그런 예측치들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은 사실 저희가 보통 이야기 드릴 때 결국 뭐 인간을 대체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글로벌리 봤을 때 노동자 수가 몇 명이나 있냐라고 찾아보게 되면은 한 30억 명 정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봇 가격을 한 1,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네. 대략 그 30억 명에다가 이제 1,000만 원을 곱해서 본다고 하면은 거의 수십경 원에 달하는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산출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용 로봇 시장이 뭐 수십조 원 규모다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는 뭐 수십경 원까지 그 규모가 커지는,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 범용적인 로봇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투자 시장에서도 뭐 긴 호흡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정적인 공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로봇들, 일하는 로봇이 또 이제 밖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그게 기술력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로봇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ETF에도 자금이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안정진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ETF와 해외 ETF 이 중에서 어떤 로봇 ETF 쪽에 좀 투자하는 게 우리 안정진 팀장님 이름대로 조금 안정적인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 로봇 관련된 이제 종목들로 구성된 국내 ETF랑 만약에 해외 이제 종목들로 구성된 해외 ETF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국내 기술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비해서는 조금 늦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으로 로봇 산업의 주도력을 계속해서 투자로 이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해외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앞에서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위기감을 좀 느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뭐 K 휴머노이드 뭐 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2030년까지 뭐 자금 투자도 하고 계속해서 협력을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뭐 뒤늦게 시작은 했지만 뭐 기술력을 그래도 좀 빨리 따라잡고 또 성과를 내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도 좀 응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그런 로봇 관련된 ETF들도 뭐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근에 또 성과도 많이 좀 올라오고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또 이런 국내 로봇 관련된 ETF들도 좀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휴머노이드가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로봇 산업 등 또 다양한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 분야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드렸었던 뭐 휴머노이드도 있을 것이고 네. 산업용 로봇도 있고 뭐 서비스 로봇도 있고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이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부품 쪽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가고 산업용 로봇에도 들어가고 이제 서비스 로봇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로봇 산업의 성장의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주요 이제 세그먼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주셨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이 휴머노이드나 이 첨단 로봇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과 대비해서 이제 부족한 이제 부분들은 있지만은 뭐 부품 기술력은 또 그렇게 뒤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또 이제 미국이나 이제 중국의 그런 기술 경쟁 속에서 이 공급망에 대한 재편 기대감들까지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완제품보다는 이 완제품에 들어가는 이 부품주들 중심에서 조금 이제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관련된 주가 있다면 완성체 업체냐, 부품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로봇도 이렇게 로봇을 완성된 로봇을 판매하는 회사 그리고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 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에만 만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좀 좋을지 안정진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 앞에서 이제 연구원님도 이제 부품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제 스마트폰 산업이랑 좀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초기에는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도 작고 좀 가볍다 보니까 이런 주가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이 나중에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진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부품 업체들이 이제 성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다만 우리는 이제 현업을 하면서 이런 부품 업체들에 대한 스터디를 계속해서 하고 이런 산업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기가 좀 시간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개별 종목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으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ETF를 통해서 이렇게 산업 전체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개별 종목 그리고 ETF 두 가지 방법 참고를 해봐라라고 해주셨는데 또 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성장을 지켜보고 올라타는 게 좋을지 이걸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로봇주,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어떤 게 더 적합할까요? 사실 이게 투자하시는 스타일마다 저희는 뭐 장기도 좋고 단기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국 이 로봇 산업의 성장은 뭐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향후 뭐 10년 이상 이제 그런 성장의 흐름들로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장기적인 좀 긴 호흡에서의 투자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22년만 해도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 시총 합계를 다 합쳐서 보면은 5조 원밖에 안 됐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올해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0조 원이 또 넘어가기도 했었었고 물론 네. 신규 상장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4배 정도가 이제 올랐다라는 관점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는 오르기도 하고 크게 떨어지기도 했었던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들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단기적인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는 과거에 뭐 과거 한 3개년 동안의 이 로봇 기업들의 주가 추세들을 봤을 때는 항상 연말 연초에 강세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그리는 게 보통 연말 연초에 저희가 기대감들이 커지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주들도 그때 좀 상승을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단기적인 성과들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연말 연초에 좀 단기적인 어떤 이런 성과 같은 거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정진 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해외 쪽 로봇 ETF 좀 더 좋게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현재까지의 좀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는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상장을 했었고, 이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4월에 상장을 했었는데,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그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상장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미국의 이제 로봇 산업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과가 중국 대비해서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국내 로봇 ETF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구성 종목들 막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국내 로봇 ETF들의 수익률은 올해 들어선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관련된 이제 로봇 ETF 성과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도 국내 ETF들이 더 이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신정부로 바뀌고 나서 이런 정책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국내 전반적인 이제 그런 매수 흐름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런 테마별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로봇 관련된 ETF도 그 중에 하나로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ETF 수익률 최근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로봇 ETF에 대한 투자 팁 그리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또 알아야 될지 한 줄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승윤 연구원님 어떻게 한번 우리가 한 줄로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현실과 기대 사이는 명확한 괴리가 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이랑 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요. 물론 뭐 괴리감은 있습니다만은 멀리 봤을 때 성장성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자 우리 안정진 팀장님도 한 줄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요약을 해주시겠어요? 네, 로봇 투자 개별 종목 투자가 어렵다면 ETF로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현재 뭐 AI의 이런 발전 방향이나 뭐 인구 구조 같은 것들의 변화를 보더라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이런 로봇 산업의 성장에 투자는 하고 싶으신데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두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좀 개별적으로 투자해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 ETF 투자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Q&A 시간인데요. 강수민 캐스터가 질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질문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알려진 기업들만 눈에 자꾸 띄다 보니까 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싶은데요. 미국이나 중국에서 투자해볼 만한 로봇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구원님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휴머노이드나 아무래도 이제 로봇 부품 쪽에서 기대감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중국 쪽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에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유비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부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도 강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부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감속기 시장 점유율 한 70~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이렇게 두 가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유비텍 그리고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봇 ETF의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 등 나라별로 좀 나눠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나라별 로봇 제조사나 부품사 등 유망한 기업들의 총 집합이라고 ETF를 이해하면 될 것인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팀장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부터,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로봇 기업에 자본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까지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로봇 기업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는 계속해서 이런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서 종목들을 편출입을 하면서 이런 산업의 변화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해결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로봇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